여수시가 서울 소재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여수학숙을 운영합니다. 평창 대화초등학교가 공연 위주의 학예회를 넘어 미술전시회와 UCC 제작 등 다양한 시도로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횡성 시니어클럽이 강원도 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친화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축제로 성장한 제15회 부천 국제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 5쌍의 결혼식을 지원했습니다. 하남시가 특전사와 함께하는 위례 강변길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지금과 같은 늦가을에 어울리는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추풍낙엽이 떠오르는데요.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한다는 뜻을 지닌 추풍낙엽. 지금이 딱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울긋불긋 단풍들이 막바지 자태를 뽐내는 걸 보면 아직은 가을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첫 소식 전라도부터 출발합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개선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급수 상황이 고르지 않거나 수압이 약한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 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전면 개선에 나섭니다. 시는 원도심 고지대 주민들의 고질적인 수도 생활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돗물 공급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수압이 미치지 못했던 고소동 기상대 주변 고지대에 가압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관문동, 덕충동, 광무동 등 고지대에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 올해 말까지 사업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요트의 도시로 통하는 전남 여수에 초등학교로는 두 번째로 요트부가 창단됐습니다. 여수시는 장비 구입과 코치 영입비 등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6명의 선수로 꾸려진 도은초등학교 요트부는 주은강 감독의 지도 아래 지역을 대표하는 요트 선수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단된 요트팀은 여수시청 요트부로 지난 1986년 1월 창단돼 현재 7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수로 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의 진입도로 공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연기됐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80억 원을 확보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시는 미평에서 만흥을 잇는 4차로 확장 공사를 위해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5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는 그동안 해경학교 이전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박람회 개최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여수시에 들어섰습니다. 여수농협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해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포장하고 가격을 매겨 판매하며 별도의 냉장시설 없이 일일 유통관리 체계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대학 주변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방구하기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방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여수시는 서울 소재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여수학숙을 서울 창동에서 운영합니다. 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에 여수학숙을 마련하고 내년도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입법 예고에 착수했습니다. 여수학숙의 입사 정원은 76명이며 자격은 서울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2년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평창군은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중심 수요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강에서는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의 한국지국장이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11월 행복중심 수요특강은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국 저우이보 대표를 초청해 2012년 10대 유행어로 본 중국 사회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강연은 지난달 중국을 대표하는 일간신문인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과의 업무 협약 이후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한편 매년 3월 개강해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요특강은 군민 행복경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매월 2차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발표하는 학예회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평창 대화초등학교에서는 기존의 공연 위주의 학예 발표회를 넘어 미술 전시회와 학생들이 직접 만든 UCC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6일 대화문화체육관에서 열린 페스티벌에는 대화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 배우고 익힌 다양한 작품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의 공연 위주의 학예 발표회를 넘어 미술작품 전시와 학생들이 직접 만든 UCC 시연, 인절미 체험 코너와 같은 각종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이 곁들여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축인 횡성 시니어 클럽이 강원도 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친화기업에 선정됐습니다. 횡성 시니어 클럽은 미니 파프리카를 재배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횡성 시니어 클럽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기업에 선정돼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에 클럽은 현재 운영 중인 미니 파프리카 사업을 적극 육성해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11년에 스위트 실버팜이라는 이름으로 미니 파프리카 사업을 시작해 3,3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 하우스를 갖춘 횡성 시니어 클럽은 영농사업 첫 해인 2012년 8천만 원의 수익을 냈고 올해 2억 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업체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며 횡성군은 노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최우선으로 제2, 제3의 고령자 친화기업을 설립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대표적 산간마을인 횡선 갑천면 상대리 마을이 산촌 생태마을로 집중 육성됩니다. 산간마을 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군과 주민들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11시 상대리 향기체험관에서 준공식을 갖고 산촌 생태마을의 본격적인 개장을 알렸습니다. 횡성군은 산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농가소득 개발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상대리 마을에 대한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향기체험관, 허브 향기의 집 등 체험시설과 다양한 농가소득 기반이 조성됐고 자작나무 공원, 치유산책로 등 생활환경도 개선됐습니다. 또 같은 날 141촌 결연을 맺어온 삼성전자와 도농교류 시범마을 자매 결연식 및 현판식을 가진 산촌 생태마을은 전체 면적의 85%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휴양형 마을의 특성을 살려 모범적인 산촌 휴양마을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제15회 부천국제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비롯해 유명 감독과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피사프 2013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화려한 축포와 함께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축제 피사프의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식에는 국내외 애니메이션 감독과 관계자, 수많은 시민이 참석해 애니메이션 축제의 시작을 축하했고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와 함께 등장한 가수 퍼니 컬렉션 보선의 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피사프의 백미는 단연 애니메이션 영화제. 올해도 유명 감독들의 초청 작품에서 학생과 인디 감독들의 재기발랄한 작품까지
30개국 18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됐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만날 수 없었던 반가운 애니메이션, 관객들의 얼굴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애니메이션, 유명한 작품들, 다양한 장르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네, 제가 평소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피사풀을 찾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유명 감독, 애니메이터와의 짜릿한 만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5살 때 벨기에로 입양된 융헤넨 감독. 올해 개막작 피부색 꿀과 함께 피사풀을 찾았습니다. 국제학생 경쟁 부문의 심사를 맡은 것은 물론 마스터 클래스에선 피부색 꿀의 탄생 과정과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솔직히 공개하며 관객과의 특별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Eh bien, c'est très touchant pour moi de parler et d'échanger avec le public coréen. C'était un moment que j'attendais depuis très longtemps, étant moi-même d'origine coréenne, ayant présenté le film un peu partout à travers le monde. Je suis vraiment très heureux d'avoir pu discuter avec le public coréen.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 열풍을 일으킨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가이낙스의 방문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왕립 우주군, 극장판 천원 돌파 그랜라간 등 작품 상영에 이어 야마가 히로유키 감독 등 핵심 제작진의 강연, 전시와 사인회 등이 마련됐는데 오직 피사프이기에 가능한 시간, 가이낙스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너무 좋고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가이낙스 작품을 이렇게 전시회로 보니까 너무 색다르고요. 또 이렇게 카무리 감독님의 이렇게 사인까지 받으니까 너무 정말 기쁩니다. 이와 함께 애니페어에서는 웨타 디지털, 덱스터 디지털 등 유명 CG 제작사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국내외 일자리 동향과 최신 기술 등의 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공개해 애니메이션 전공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올해 피사프는 가족, 애니마니아, 학생 등 관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행사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영화제와 더불어 페어,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관객이 즐거운 축제는 물론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흥미진진한 애니메이션 세상, 부천국제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반가운 작품, 즐거운 데이트, 다양한 정보까지. 애니 유토피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장애인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수원시와 수원시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가 장애인 부부 5쌍을 초대해 결혼식을 지원했습니다. 그 훈훈했던 결혼식 현장을 성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촛불에 불이 켜지며 신랑과 신부가 입장합니다. 이날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와 다소 긴장한 모습의 신랑이 함께 입장합니다.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달리 신랑 신부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고 몸이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에서 마련한 장애인 합동 결혼식입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사정으로 인해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5쌍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제까지 미뤄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장애인 복지회를 통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돼서 행복하고. 이날 결혼한 5쌍 부부에게는 각 사회단체와 기업체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행사 주최 측인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에서는 2박 3일간의 제주도 신혼여행과 100kg의 쌀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에서는 LED TV를 기증했고 대호관광에서는 이불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신부가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은 웃는데 눈물 흘리는 신부를 봐서 얼마나 의미 있는 행사인가 새삼 깨달았고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이 결혼을 못 올리고 사시는 장애인분들의 합동 결혼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는
최근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아직은 온정이 남아있음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지자체 뉴스 성우용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및 하남 위례길이 단풍으로 물들면서 산책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남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민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는데요. 하남시가 이 위례길에서 특전사와 함께하는 강변길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와 함께하는 2013 하남 위례강변길 걷기 대회가 11월 4일 하남시청 광장에서 시민 약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하남시 체육회와 하남 위례길 사람들이 주관한 이번 걷기 대회는 시청을 출발해 덕풍천길, 미사리 한강변을 지나 특전사 고공낙하 대회장을 거쳐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7.2km의 코스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전사와 함께하는 하남 위례강변길 걷기 대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하남시와 관군 협약을 맺고 있는 특수전 사령부와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날 걷기 코스에 포함된 특전사 고공낙하 대회장에는 특수전 사령부 군악대의 화려하고 웅장한 마칭밴드 공연이 이어져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으며 장비 및 갤러리 전시와 건빵 시식 체험 코너도 마련돼 옛 추억을 회상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남 시민들하고 같이 걸으니까 기분도 좋고 또 이런 군인들 행사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요 저 걷기 운동을 하면서 좋은 공기와 좋은 군악 행사를 본 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선 하남에 이런 데서 좋은 데서 사는 걸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공기 좋고 이런 데서 또 더군다나 또 이런 걷기 대회가 있어가지고 나와서 행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남시는 특전사와 함께하는 위례강변길 걷기 대회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함께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관, 군, 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남뉴스 조진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를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와 대형마트의 확장에 밀려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모두가 그 사실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최근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노래자랑과 시장 물품 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로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부천의 고고장터로 떠나보시죠. 귀여운 머리띠와 어깨띠를 둘러맨 상인들이 반가운 얼굴로 손님을 맞습니다. 시장 중앙의 간이 무대에선 흥겨운 가요가 울려 퍼지고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신나는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즉석에서 마련된 노래자랑, 분위기에 이끌려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도 하나둘 무대에 오르고 어느새 시끌벅적 우리네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경매도 진행됐습니다. 상인들이 기부한 각종 물건이 경매에 오르고 500원에서 1,000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가격이 오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고강시장과 고강복지회관이 함께 준비한 고고장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벌써 3번째 마련됐는데 특히 이날 하루 동안 고강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눔 상품권을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가정을 돕는 따뜻한 장터입니다. 고고장터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웃 간에 정도 쌓이고 시장 상인들이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날 판매된 나눔 상품권 수익금은 800여만 원. 상품권 구매자에겐 경품 응모권을 배부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할인 행사와 신나는 이벤트, 따뜻한 나눔이 함께하는 고고장터. 상인도, 장을 보러 나온 주민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고고장터를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저는 또 경매로 배추를 반가격에 사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행사가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연히 나왔다가 경품도 받았고 너무 기분 좋아요. 예, 고강시장, 고고장터 화이팅! 한편 시는 최근 지역 내 20개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색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인회에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안된 가운데 시는 앞으로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 확보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되 공동 마케팅, 무료 배송, 상인들의 역량 강화 등 경영 현대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문화공연 지원을 통해 시끌벅적한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스마트폰 앱, 또 백화점과 전통시장 간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렴하고 좋은 물건, 넉넉한 인심, 재미난 부대 행사까지 전통시장 나들이가 즐거워집니다. 휴식을 즐길 때 영화를 빼놓을 수 없죠. 좀 더 특별한 영화를 보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18회 광주인권영화제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광주영상복합관에서 열립니다. 1996년에 시작해서 4회째까지는 서울인권영화제의 지방순회 방식으로 개최됐었는데요. 그 이후 지금처럼 자체 영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쉬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영화제는 산다라는 개막작을 시작으로 총 30여 편의 인권 관련 영화가 상영됩니다. 또한 23일에는 핵, 방사능, 그리고 영광원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되는데요. 그 밖에도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 그리고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인권 카페가 운영됩니다. 그리고 영화 퀴즈 대회도 열리고요. 인권 관련 독립 다큐 DVD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편 상영장 및 상영 시간은 영화제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을 꼽으라면 콩을 빠뜨릴 수 없죠. 2013 파주 장단콩 축제가 웰빙 명품 파주 장단콩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파주 임진각 광장에서 펼쳐지는데요. 파주 장단콩 전시관이 운영되는 것은 물론 장단콩 요리 경연 대회가 열리고 꼬마 메주 만들기, 도리깨 콩 타작, 소뚜껑 콩볶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행사로 콩산업발전 심포지엄과 파주 장단콩 주부가요 대전 등이 펼쳐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DMZ 청정 환경에서 자란 장단콩 맛보시러 한번 가보시죠. 가을은 1년 중 밝은 별이 가장 적은 계절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도 쓸쓸할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일부 별자리는 금방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가을을 대표하는 별자리 중 하나인 사각형 모양의 페가수스 자리는 그 형태가 뚜렷해서 그 주변의 별자리를 찾는데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지자체 뉴스도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